이 책들 중에서 뭐 한두 권 정도 네.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까요? 사람들이 뭐 많이 아는 거 말고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로빈슨 크루소. 섬. 이게 다 뭐 군주론, 장미의 이름, 리바이어던, 뭐 법의 정신, 에밀 나오다가 중간에 월든도 나오고요. 로빈슨 크루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지? 근데 저는 이거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로빈슨 크루소는 혹시 어떤 줄거리인지 아시나요? 그 외딴 섬에서 네. 혼자 그 영화도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캐스터웨이. 캐스터웨이. 그러니까 28년간 외딴 섬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네. 이 로빈슨 크루소가 왜 나왔을까 하는 거죠. 그래, 왜 나왔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러니까 이 책에도 이제 장미의 이름에서 종교가 세상을 잡고 있었던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하는데, 종교가 세상의 지배 세력이 된 거죠. 네. 왜 된 줄 아세요? 종교가? 네. 그러게요. 종교를 처음에 기독교를 공인한 게 로마잖아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로마는 성경에 보면 그 유대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인정을 했을까요? 맞아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콘스탄티노플인가? 뭐 네네. 거기서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거기서 네. 땅땅땅 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왜 땅땅땅해서 인정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게 이게 좀 커지면 안 되는데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너무 커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지다 보면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이 다르니까 민족이 다르면 당연히 서로 간에 싸우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묶어버린 거죠. 잠깐 그러면 기독교를 활용해서 해가지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해가지고 서로 다른 나라들이 하나로 묶이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결국에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로마는 사라지고 정치는 사라지고 종교만 남았죠. 그래서 종교가 중세시대를 휩쓰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교황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정치와 그 재정 일체가 거의 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 국왕들이 교황한테 함부로 못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시대가 장미의 이름, 그러니까 중세시대거든요. 중세시대를 하다가 근데 이제 군주론 같은 거 들어오면서 재정이 분리가 돼요. 정치는 정치, 그 종교는 종교 따로 분리가 되고. 자,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종교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정치랑 같이 일치하니까 저희가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락을 했다.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지? 이건 뭐지? 하고 나온 게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왔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로빈슨 크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막스 베버가 쓴. 고전이잖아요. 네. 그 서울대에서 자주 보는 책 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 읽은 책 20권 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안 봐요. 그래서 서울대 준비하는 애들이나 보지. 네. 근데 그 얘기를 소설로 풀어낸 게 로빈슨 크루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전에는 이제 카톨릭으로 해서 뭐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그러니까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굉장히 자기 생활을 자기가 관리하고 절제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렇구나. 로빈슨 크루소가 방탕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벌을 받아서 무인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무인도에 가게 되거든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깨우치는 거예요? 거기서 28년 동안 그 다음은 자기 농장 만들고, 가축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이제 원주민이죠. 원주민 해가지고 개종시키고, 누가 봐도 정말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면서 딱 28년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소름 돋았어요, 저 지금. 그 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니까 얘가 이제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섬은 자기 소유가 되고, 엄청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소름이다 진짜. 야. 그런 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한 데가 아메리카죠. 오. 박해당해서 청교도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메리카에 가면 그런 절제하는 생활들. 맞아요. 청교도. 네.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 부자들이요. 물론 맞아, 부를 맞아. 과시하기도 하지만 기부하잖아요 또. 기부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청교도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사실은 자본주의와 굉장히 연관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저거 뭐 부정한 짓 해서 돈 번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죄악시했죠. 네. 돈을. 그래서 가톨릭 한참 할 때는 가난이 벼슬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청빈한 삶이 저 사람은 진짜 청빈한 삶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일반인한테는 매력이 없잖아요. 돈을 벌어서 좀 잘 쓰고 싶은데 그러면 오히려 교리에 좀 어긋나는 느낌? 그러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면제부 사서 돈 내놔 이런 식으로 뜯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은 어떤 그 꿈을 줬냐면 네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시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추구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교리에 맞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하는 게 오히려 그러면 너는 정말 그 잘한 일이야.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그만큼 축복을 받았듯이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그래서 생긴 거고요. 그 근면성실. 네, 근면성실하게 그리고 미국인들은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잖아요. 유럽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좋은 말로 실용적이다라고 하는데 유럽에선 그런 거로 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까요. 보통은.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에 의하면 부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맞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니까. 야, 그 소설이 그 시대를 완전 꿰뚫었네요. 그렇죠. 네. 와, 대박이다. 그 로빈슨 크루소 이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 청교도거든요. 그래요? 그 집안이 청교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세시대 때도 보면 그때는 이제 성경이 또 막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이러니까 그 신부님 같은 그 시대 엘리트들만 성경에 접근할 수 있고 대중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또 그 성경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뭐 이렇게 벽화 같은 것들, 그림 또 뭐 이렇게 뭐 우상이 아니라 뭐 동상 같은 것들 그런 거 많이 조각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안 시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종교개혁은 왜 생겼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전하면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책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고 일단 뭐 그 양피제 적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 하나 필사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이제 10세기, 11세기 터키에서 성경이 거래된 그게 있어요. 명세가 있는데 집 4채 가격. 성경 하나가. 지금 한국으로 하면 거의 뭐 50억, 100억 하는 거죠. 집 4채 가격이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책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글자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딱 책이 한 권 있는데 성경이 그게 이제 성당에 하나 있는 거고 그 책을 읽을 사람은 그 수사가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중세시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건 수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거구나. 신부님 가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부님이 그건 이렇게 너 아침에 나와서 성당에서 계속 청소해야 돼. 왜요? 성경에 써 있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세가 엄청 커지는 거고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지만 그때 조금이라도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사실은 자기 해석을 일단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쪽에서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걸 먼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오면서 책이 보급이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글자를 보니까 잠깐만 아닌데? 이 말이 아닌데? 신부님이 저 요한복음 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으면 신부님 이거 그 얘기가 아닌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이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약간 벽화나 뭐 이렇게 동상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래도 그 성경의 그 어떤 장면이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글로 좀 어려운 애들이 영상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좀 네. 교육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아까 그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것도 소설로 이렇게 뭔가를 읽었다면은 네. 너무 막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막 청교도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벌써. 어렵죠. 막스 베버스 그 책 자체도 네. 막 고전으로 꼽히시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걸 소설로 보여주니까 네. 너무 흥미롭고 자세하게 나도 어느 순간 빠져들어서 네. 이해를 하는 게 아닌가. 결국 그걸 본 친구들은 근면 성실하게 살면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된다. 하는 거니까 그 교리를 잘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마블 같은 거 보면 와, 이 사람 멋있고 막 따라하고 싶고 옷이라도 막 그쵸. 입고 싶고 네. 막 이랬잖아요. 피규어도 사고 싶고 그런 것처럼 로빈슨 크루소가 이렇게 했으니까 야, 그걸 무의식 중에 그 영향을 준 거군요. 네.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됐을 거고. 네. 그래서 이 무거운 책 사이에 로빈슨 크루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교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할까? 아까 얘기 나왔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당박상 다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고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뭐 행복이나 이런 약간 무형적인 가치들을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웬만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시간? 이런 것들.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럼 고용하면 되잖아요. 네? 고용하면. 그렇죠.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보면 뭐가 있냐면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줄 서가지고 인기 있는 그 어트랙션을 타야 되거든요. 놀이기구 타려면? 네. 근데 돈을 더 내면 패스트 트랙이 있어. 그렇구나. 그 돈을 더 내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저도 사실 그걸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기분이 쫙 기다리고 있는데 두벅두벅 해가지고 샥 가로질러서 들어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겠네요. 아니 근데 뭐 패스트 트랙이 이제 그 있는 거니까 따로 원래. 있는 거구나. 근데 이제 부러워하는 거지만 뭐야 이렇게 보진 않죠. 그런 것들이 결국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 줄여주거든요. 야.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건데 거기서 그 통행료를 내면은 좀 잘 빠지게 만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도로가 있다. 그럼 굉장히 막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근데 한 2트랙 정도는 돈을 낸 차들만 다닐 수 있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지불하는 사람만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시간을 돈으로 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 생각해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가치를 좀 지켜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가 그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는 무엇인가? 보통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 기준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한테 아이가 뭘 사달라고 했을 때 그냥 눈치 안 보고 생각 안 하고 그래 뭐 사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참 행복한 삶 아니냐? 가족과 같이 외식하면서 즐겁게 깔깔할 수 있는 행복한 삶 아니냐? 근데 그것도 결국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이 진짜 행복인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좀 가치를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만드는 게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패스트트랙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생기고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하면 또 돈이 네. 중요성이 또 한층 그냥 일상에서 네. 놀이기구를 타러 갔을 때도 또 한 번 사람은 또 느끼게 되는 거고 네. 또 당연하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우편 같은 것도 그렇죠. 우체국에 가면요. 이거 보내려고 하면 뭘로 보내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일반 소포로 보내면 한 3, 4일 걸리는데 맞아요. 내일 들어가는 거 뭐 특급으로 보내면 그다음에 아니면 퀵 서비스 하면 바로 오늘 가고. 맞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서 시간을 사게 되는 행위들이거든요. 네.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체국 정도 되면 공공이익이고 그러면 이렇게 특급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소포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없나? 이런 걸 안 처리하면 얘를 하루 정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자체 우리가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격차가 또 너무 커져버리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돈으로 어떤 이런 차별을 두는 것들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게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책입니다. 예. 교수님, 이게 너무 좋네요. 이게
정말 생각할 지점들이 네. 정말 많은 것 같고 정말 이 목차대로 질문, 탐구, 생각 정말 이거를 강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이제 읽고 나면은 이렇게 인문학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또 교수님처럼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면 분명 이게 또 여기서 로빈슨 크루소 같은 소설책이지만 또 다른 소설로 또 다른 유튜브 영상으로 네. 또 다른 기업의 마케팅 툴로 네. 나도 모르게 주입받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거든요. 얘네 로빈슨 크루소 아니? 이러면서 하면. 네. 야,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인문학이 그 뭔가 이렇게 내면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진짜 그 교수님께서 로빈슨 크루소 그 배경을 좀 알려주시니까 네. 확실히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 커지고. 그리고 역사의 흐름? 왜 미국이 지금도 저런가? 왜 미국인들은 돈돈하는데 더 그런 이해하게 것들이 되네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돈을 밝히면 그 양반 막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거 밝히면 아우 쌍놈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근데 미국인들은 대놓고 돈을 밝히는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기엔 돈지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휴지통을 금으로 샀는데 그게 뭐 4천만 원짜리 휴지통을 산다든가 이런 게 미국에서 나오는데 한국에 있으면 되게 비판을 받을 텐데 미국은 전혀 비판받지 않습니다. 맞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은 돈으로 자기가 쓰는 거니까 맞아요. 전 축복의 증거이지 이거가 비판받을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참 그 나라와 그 사회의 문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게 다 이런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거군요. 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좋은 책 2권 또 안에서 이렇게 딱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2권도 이제 이 내용도 들으셨고 더 나아가서 나머지 16권도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 이 한 권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질문, 탐구, 생각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끝으로 강조해주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이런 거 이건 진짜 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되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행복감을 갑자기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살아있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항상 루틴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루틴한 게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죽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잠깐 뭐가 강렬하게 일어났을 때만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건데 우리 시간을 대부분 이렇게 죽어서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아까 지금 운전하면서 여기 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제 그게 되게 루틴한 시간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루틴한 이 생활, 그 평소에는 죽어 있는 이 생활들을 순간순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로빈슨 크루소 얘기 들으면서 이거 재밌는데 라고 잠깐 쏟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호기심을 좀 가지시고 뭐 지식적인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살아가다 보면 돈을 추구하면 돈의 수익이 났을 때만 뻥뻥 터질 텐데 늘 그런 건 아닌데 지식은요. 내가 추구하면 늘 새로 배우기 때문에 항상 뻥뻥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살아있음을 늘 느끼는 생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루틴한 삶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기를 불어다주는 그래서 이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편이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 루틴을 깨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편의점의 저자이신 이시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